하다 얘기 드릴게요. 1206번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여기서 확률 밀도 함수가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 되게 중요한데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잖아. 근데 문제 풀다가 가끔 니들이 삘 받아가지고 이산 확률 변수 풀다 갑자기 일로 넘어오는 거야. 그럼 0부터 3이잖아, 그지? 간지나게 0, 1, 2, 3 막 대입해갖고 더하고 있어요. 문제가 연속이라고 했는지 이산이라고 했는지 확인하시고 봅시다. 자, anyway 여기다가 3 넣으면 여기가 3K죠. 그럼 얘 넓이가 얼마가 나와야 돼? 1. 그러면은 이 친구 넓이가 요거 얘 넓이가 지금 1 나와야 되잖아. 그럼 얼마예요? 2분의 9K가 1이라는 것은 K는 9분의 2예요 라는 거 맞니?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2부터 3 사이에 요거 구하고 싶어요. 맞습니까? 근데 얘는 그냥 구하셔도 되지만 저라면 2부터 3까지 9분의 2x dx 얘를 적분하는 방법을 택할 것 같습니다. 뭐 사다리꼴이 전 더 쉬우시면 알아서 하시고. 자, 그러면 너는 9분의 1x제곱에 구간은 2부터 3까지 넣으시면 9분의 9 빼기 9분의 4거든. 그래서 답은 9분의 5 이렇게 나오는 거라는 거야. 자, 계속해서 대표 한 개씩 더 풀어보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1219번 연속 확률 변수와 같는 x의 값의 범위가 0하고 3 사이고 얘네가 이거 두근이래요. 근데 얘의 두근이 지금 얼마냐면 3분의 1과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얘 지금 연속 확률 변수거든요. 그러면은 0부터 3 사이에서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요. 다만 넓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 1이 있고 여기가 2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문제가 1보다 작다와 2보다 작다가 갖는 값이 하나는 3분의 1, 하나는 2분의 1이라는 거 아니야? 근데 야, 당연히 2분의 1 쪽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 뭐야, 2보다 작다 쪽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오케이, 2보다 작다 쪽은 얼마니? 2분의 1 되는 거 아니니? 맞지? 아까 3분의 1이랑 2분의 1이었으니까요. 3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 비교하시면 너가 넓이가 3분의 1이고 이만큼이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에서 3분의 1 빼시면 너 6분의 1이에요. 맞아요? 너 2분의 1이죠. 넓이 값은 다를 거, 그러니까 그림하고 다를 거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이 1하고 2 사이 1 이거잖아. 아, 그러니까 뭘 원하는 거야? 우리 지금 여기 원한 거예요? 여기 원한 거예요? 답은 6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등호는요. 이산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여겨주시면 좋겠고 연속에서는 1도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다음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 nm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확률 밀도 함수를 f라고 하자. 자, 문제가 하나가 얘가 n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n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봤더니 얼마다? 0.5이다. 맞죠? 자, 그리고 이거 OX 잡을 때 항상 앞에다가 쓰세요. 뒤에다 썼다 혼자서 셀프로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m에서 fx는 최대값을 갖는다. 무슨 말이냐면 요 함수 있죠, 이거. 요 함수 자체가 fx거든. 그러니까 함수값의 최대는 어디서 나옵니까? 평균에서 나옵니다. 맞죠? 자, 3번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x 플러스 a, 그러니까 이게 m 더하기 a고 이쪽에 m 마이너스 a가 있을 건데 마이너스라며 m 마이너스 a가 있을 건데 그러면 m 마이너스 a보다 크다라는 이 부분과 m 플러스 a보다 작다라는 이 부분은 당연히 같죠? 네, 같습니다. 반대로 나중에 요거랑 각각의 값으로 등장하더라도 정규분포에 있어서 뭔가보다 작다와 뭔가보다 크다가 같다라는 거는 얘하고 얘가 평균 대칭입니다 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a의 값이 m보다 작을 때 a의 값이 m보다 작을 때 봅시다. a가 x가 자, 여기가 지금 평균이잖아. 그럼 여기에 a거든. 그러면은 x가 a보다 큰 확률은 뭐가 돼요? 0.5 더하기가 돼요.
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A가 B보다 작다라는 거는 이렇게 하면 어쨌든 A부터 B까지 요 느낌이잖아. 그지? 그럼 B보다 작을 때에서 A보다 작을 때를 빼면 되고요. 이땐 등호관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만 연속에서는 등호 1도 신경 안 써도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산에서는 되게 신경 써주셔야 된다고요. 괜찮죠? 네, 그래서 너는 맞아요. 이렇게 그래프 잘 살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1232번 한번 볼게요. 자, 3학년 재학생 수가 각각 500명인 같은 지역 고등학교가 몇 개나 있냐면 3개나 있어요. 그런데 3학년 재학생 500명이랑 다 부러워 죽겠네. 자, 그러면은 문제가 제일 먼저 뭐 봐야 되냐면 ABC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A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B고 여기가 C입니다. 그러면은 B하고 A 고등학교는 평균이 똑같거든. 그러면 성적 우수한 애들은 A 쪽에 더 많아요. B 학생들은 평균이 A와 같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누가 더 우수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C하고 B하고 보는데 고르다는 누가 고른 거냐면 평균 근방에 더 올망졸망 모여있는 이렇게 더 높은 친구 있지. 얘가 더 고른 겁니다. 그러니까 B 고등학교 학생들 성적이 더 고른 편입니다. 답은 기억 디귿인데 이런 문제 님들이 푸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C보다 B가 더 고른 거죠. 그죠? 근데 이거 막 그냥 빠르게 읽다가 C가 더 고르다 아니지 B가 더 고르지라고 판단을 해놓고 C가 더 고르다라고 문제가 했다고 착각해서 틀리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한국어를 못 읽어서 틀리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국어 토시 하나 조사 하나 놓치지 말고 읽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37번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정규 분포뿐만이 아니라 평균 대칭꼴로 나와지면서 평균에서 좀 이렇게 평균에서 내려가는 증가했다 내려가는 형태로 만들어진 이런 함수들에 있어가지고 구간의 길이가 정해진 경우 혹은 꼭 정해지지 않았던 어떤 특정 구간이 이렇게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때 확률이 최대가 되는 방법은 센터에 평균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a 빼기 5고 여기가 4a 플러스 1입니다. 라고 해서 평균을 센터에 딱 두면 6a 빼기 4가 14가 되거든요. a는 3이 나오죠. 이때가 가장 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푸시면 돼. 그러니까 항상 센터에 평균을 놓을 때가 최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1242번 보면 자, 요게 8413인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정규분포 확률을 구할 건데 지금부터는 그래프의 대칭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해봅시다 이거야. 여기가 m이고 여기에 m 더하기 시그마가 있는데 문제가 m 더하기 시그마보다 작을 때 0.8413이야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무슨 말이야? m부터 m 더하기 시그마 이 사이에서는 확률이 0.3413이야. 맞니?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건 m 시그마부터 m 더하기 시그마까지잖아요. 그럼 3413은 몇 배다? 2배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1247번 자 이번에는 정규분포를 따를 때 자 아까 내가 같은 변수 x에 대해서 뭔가보다 작다랑 뭔가보다 크다가 나왔는데 두 아이의 확률이 똑같다라면 상황이 얘하고 얘가 평균 대칭일 거야 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100 더하기 a 나누기 2가 110일 겁니다. a는 120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해보면 되는데 어느 정도는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되지만 어느 정도는 기계적으로도 푸셔야 돼요. 110이고 여기가 100이면 100보다 작다라는 거랑 뭐가 같냐는 거잖아. 그럼 대칭의 위치 120보다 크다랑 같겠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럼
Z로 바꿀 때는 뭐 가지고? 얘 가지고 바꾸셔야 돼요. 왜? 부등호 방향 때문에 그렇죠. P에 X가 120보다 크거나 같다는, 자, 표준화는 어떻게 합니까? 120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그러니까 P의 Z가 얼마보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과 확률이 같다고요. 자, A 곱하기 B는 알아서 잘 해보시고. 자, 계속해서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이 파트에서 하나만 더 풀어볼까? 네, 1256번 한번 볼까요?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그러한 정규 분포를 가지고, 그쵸? 그러면 쟤는 X가 3보다 작을 때 확률이 0.3이야. 근데 3하고 80 사이일 확률이 0.3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봐봐. 뭔가보다 작다가 0.3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요렇게 왔었을 때 여기가 3이면 이쪽 확률 여기가 0.3이다라고 이해해도 돼요? 자, 그럼 계속 볼래? 그러면은 봐봐. 여기가 평균이 얼마인지 몰라. 이게 M이잖아. 그럼 여기가 0.2겠죠. 그럼 80이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지. 80이 여기 있을 거야. 근데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이게 80인데 여기가 0.1이 되어야 우리는 이만큼이 0.3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고 나서 고민을 해보기를 피해. 자, 이거 내가 표준화할 거예요. 왜? 이거 여기 다 있으니까. Z는 3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요렇게 할 건데 이게 0.3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봐봐. 언제 0.2가 나오냐면 0.52일 때 0.2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표준정규 분포표에서는 요렇게 그려가지고 0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0.52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시그마 분의 3-m 2가 마이너스 0.52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것도 표준화 해보면 마이너스 0.52 Z 3은 아까 이렇게 바뀐다고 했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오른쪽에 80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아까 언제 0.1 이게 지금 0.3이야. 근데 아까 요 80 부분에서 요만큼 확률이 얼마 나온다고 0.1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시그마 분의 80 마이너스 m 니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0.25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얘하고 얘를 연립할 겁니다. 자, 그래서 나눌게요. 3-m 나누지 말자. 3-m은 마이너스 0.52 시그마. 80-m은 0.25 시그마. 두 개를 빼면 밑에 것을 위에 거 빼볼게요. 77은 0.77 시그마. 시그마가 100입니다. 자, 시그마가 100이라는 거 찾았으니까 80-m이 25겠죠. m은 55 이렇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m 플러스 시그마의 값이에요. 이런 형태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쭉 보시면 1257번. 자, 확률 변수 x는 저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아구 저러냐. 7보다 작을 때랑 5보다 클 때랑 어떻대? 같대. 보자마자 평균은 6이네요. 괜찮아요. 뭔가보다 작다와 뭔가보다 크다가 똑같다는 것은 얘와 얘의 센터가 평균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정규 분포를 다 찾은 거거든. 6,2의 제곱이죠. 문제가 원하는 거 P에 X가 4 이상일 확률은 P에 Z가 4-6 나누기 2 이상일 확률과 같습니다. P에 Z가 마이너스 1보다 클 확률이죠. 마이너스 1보다 클 확률이라는 거는 이만큼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0.3413이거든. 여기가 0.5니까 8413 나와야 답이겠다.
한 번은 해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하면서 기억 살리기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하나 더 가볼게요. 이번에는 1264번 봅시다. 자,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자, 다시 x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어. 제가 아까 요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쓴다고 했냐면 n-10의 절대값, n-20의 절대값 부등호 반대, n-4의 절대값, n-22의 절대값 부등호 반대, 이렇게 해서 풀면 된다고 했어요. 풀게 되면 m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셔도 되는데 저는 근데 의미도 한번 살려서 풀어보려고요. 여기 10이 있고 여기 20이 있는데 여기 그럼 센터는 15겠죠. 그쵸? 그런데 봐봐. F10이 F20보다 크다라는 건 평균이 10에 더 가깝다는 소리죠. 그럼 평균은요 15보다 더 안쪽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맞아요? 평균은 15보다 더 안쪽에 들어와 있을 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4하고 F22니까 22 아마 이쯤에 있을 거고 4도 한 이쯤에 있을 것 같거든요. 22하고 4의 센터는 13이에요. 근데 F22가 더 크다라는 건 평균이 이쪽에 있을 거라는 거지. M은 자연수예요. 그래서 가능한 M은 14입니다. 요식 풀어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14,5의 제곱이잖아. 이때 제가 17과 18 사이 확률 요거 이제 구해봐야 되죠. 그러면은 P의 Z는 17-14, 3 나누기 5, 0.6. Z 18-14, 4 나누기 5, 0.8. 요렇게 확률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럼 무슨 말이야?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0.6, 여기 0.8, 0이니까 이거 찾아주세요 라는 말 맞습니까? 그럼 288에서 226 빼시면 돼요. 그러면 확률이 0.06이 나올 것 같아요. 괜찮니? 괜찮아? 일어나.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계속 가볼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다음을 따를 때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얘는 z로 바로 바꿀게요. 45-50 나누기 5는 마이너스 1이고요. a-50 나누기 5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게 8185거든. 근데 봐봐, 우리 이미 이쪽에 마이너스 1이 있다는 걸 안단 말이지. 그럼 3, 4, 1, 3 나오잖아요. 그럼 8, 1, 8, 5에서 3, 4, 1, 3 빼시면 477이 나오네요. 그럼 여기가 477을 만들어낸다는 건 2가 된다는 소리겠지. 그럼 얘를 2를 만드는 방법은 A가 60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계산은 거의 유사한 계산인데 정말 디테일이 좀 변하거든요. 계속 볼게요. 자, 어느 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봉사 시간은, 근데 앞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습관을 가질 거예요. 봉사 시간은 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 봉사 시간이 x다라고 표기하세요. 평균이 48시간이고 표준 편차가 10시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요.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한 명을 택한다는 건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지금 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추정까지 배우면 그때는 막 10명도 택하고 이럴 거거든요. 그럼 그때 가면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근데 한 명을 택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 명을 택할 때 봉사시간 X가 58 이상일 확률은 궁금하다 이거고,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P의 Z는 58-48 10 나누기 1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Z가 1보다 큰 확률은 0과 1 사이가 3, 4, 1, 3이니까 0.5에서 3, 4, 1, 3 빼주셔야 되겠죠? 나오겠죠? 계속해서 다음 유형 가볼게요. 1284번 볼게요. 마찬가지야. 5,000명의 수학 성적은, 자, 수학 성적이 X인 겁니다. 얘가
평균이 60,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를 거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80점 이상인 학생 수는 이잖아. 근데 학생 수 말고요. 5,000명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얘 점수가 80점을 넘을 확률 구해서 5,00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P의 Z는 80-60 나누기 10이거든. 그러면은 P가 Z가 2 이상일 확률에다가 5,000을 곱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 0부터 2까지가 477이란 말이지. 그럼 2를 넘을 확률은 0.0228이 나오고요. 곱하기 5,000이에요. 답은 여러분이 내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넘어가면 자, 어느 농장에서 생산되는 포도 한 송이의 무게는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 무게를 x로 잡는 거야. 얘가 평균이 500, 표준 편차가 50인 정규 분포를 따를 거거든. 근데 우리 가격의 기대값이죠. 기대값은 또 하나의 평균입니다. 그쵸?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봐봐. 무게가 500 미만일 확률, 500 이상 550 미만일 확률, 550 이상일 확률을 각각 구할 수 있죠. 무슨 말이야? P의 X가 500 미만일 확률은 평균이 500이니까 0.5고요. P의 X가 500 이상 550 미만일 확률은 P의 Z가 0하고 1 사이가 될 테니까 0.34입니다. P의 X가 550 이상일 확률은 0.16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요,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그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격의 기대값이기 때문에 변수가 가격이 됩니다. 가격이 1,000원이거나 1,100원이거나 혹은 1,200원이 되겠죠. 그때 확률은 1,000원일 확률은 0.5고요. 1,100원일 확률이 0.34, 1,200원일 확률이 0.16이 되니까 이거 가지고 평균 구하는 건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